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삼성생명에서 웰스라는 그 에, 월간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짜내는 것이다.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월간지인데 내용이 아주 참신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경제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입니다. 또 한번 2025년 4월 달 것인데요. 네. 어제와 같이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자의 초기 증세라고 발명한 에디슨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봤고요. 피할 수 없다면 딥 인사이트, 피할 수 없다면 덤벼라 초고령 사회라는 퍼플 오션에 대해서 한번 볼륨업 해보겠습니다. 콘텐츠로 지나서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과 경제구조,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고용 친화 산업을 육성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상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됐습니다. 자, 헤드라인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현실과 대응 방법과 빠른 고령화 현상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자, 친절하게 중요 부분 또 이렇게 색깔이 달리해서 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 만에 신생아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 당연하겠죠. 현재 인구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불과 25년 후인 2050년경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 넘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가장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1970년대부터 2024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자, 몇 퍼센트입니까? 1인당 출생아 수,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장된 노인층의 요구는 새로운 시장 기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일상 케어, 자산 관리, 의료 건강 관리, 노년기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적인 상품이 등장할 것이다. 이제 시니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도 많고 자산도 많고 그렇죠. 기득권 세력이죠. 나이 기득권뿐만 아니라 돈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 영향과 산업적 변화, 새로운 노년층의 시장 기회가 열려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사회인 장수사회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노노상속 그래서 굉장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네. 발전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단축시켰죠. 어떤 그런 상속제도를 빨리 늙기 전에 아들이라든지 제 2세들이 늙기 전에 좀 상속을 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사회활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도 대주고 하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데 쉽지 않았죠. 자, 고령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비랍니다. 전략적 접근. 지금 나이 드신 분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국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비, 문화 중심에서 뜬 파워 시니어입니다. 일단 뭐 인구도 많을 뿐더러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력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력을 갖추고 교육 수준도 높은 파워 시니어들이 전통적인 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소비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바탕으로 취미와 건강 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재테크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소비 패턴과 사회적 영향력이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강진구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얘기했군요. 40대보다 자산 많은 60대, 40대보다 자산 많은. 오늘 아침에 그 우울한 그 뉴스가 나왔죠. 30대하고 60대 자살률이 증가됐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분들은 그렇죠. 경제력을 갖춘 60대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가구적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을 따지면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자, 2003년, 2024년. 그래프 이해되십니까? 40대, 60대가 증가되고 있죠. 돈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5억, 그러니까 30세 이하는 3억, 그래서 40대에서 49세는 40대는 5억 8천, 그다음에 50대는 6억 정도. 근데 별로 증가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60대가 좀 증가를 했죠.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에도 코인이 참 컸습니다. 보통 보면 사무실이 선릉인데 코인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피부 미용 등 다양한 업계에서 이들이 최대 고객으로 보고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 빗썸에서 가상자산 보유액은 10억을 초과하는 고액 계좌 수만 해도 2024년 9월 기준으로 50대가 904개 가장 많았습니다. 50대가 코인 쪽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코인이 또 엄청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많이 수익률도 높고 연령별 미용업종 이용 증가수. 자, 60대가 이제 피부과나 필라테스 많이 이용합니다. 네. 힘든 운동보다도 PT 개인 코치가 있는 돈을 들여서라도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런 거죠. 경제력이 물론 뒷받침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 시니어라는 새로운 신종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겠다. 다 쓰고 죽자 이런 것입니까? 예. 자식보다 자신을 에게 쓴다. 시니어 세대가 소비를 늘린 업종은 자기개발, 취미활동 관련된 분야가 많았다. 따라서 뒷방의 늙은이는 옛말이다. 경제 살려 적극 소통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네. 소득과 생활 여건이 격차가 커지면서 노년층 내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사이트입니다. 고령 시대의 성장, 신성장 동력이 무엇일까요? 실버 비즈니스가 온다. 실버 비즈니스. 우려되는 미래로 간주되던 초고령 사회가 현실이 된 지금 고령화 문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움직임이 산업계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시니어에게 주목한 이른바 실버 비즈니스는 고령화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승희 라이터가 썼습니다. 트리플라이리드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만하 모르겠습니다. 자, 솔루션이자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실버 비즈니스 분야가 8개입니다. 자, 듀엣 밸류 매트릭스. 좀 멋지게 쓰네요. 네. 소셜 드라이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취업, 평생교육, 자기개발, 그 다음에 밸런스 임팩트, 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의약 제조 유통,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이렇게 산업 매력도가 나오고. 자, 실버 비즈니스 중에서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의료기기, 이런 게 있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동시에 헬스케어 산업이 일어나고. 자, 따라서 병원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돌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이 특히 부각을,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난 절대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 따라서 이제 중산층 이상 시니어 겨냥한 금융 주거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위에다가 꽃을 한번 줘봤습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PB센터가 퍼스널뱅크가 사실 크게 여기 이쪽 그 강남 지역에서 크게 활성화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일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베테랑 시니어 프리미엄 정기 배송. 와우. 그래서 시니어 기사를 고용하는 네이루리 정기 배송 서비스, 네이루리 정기 서비스 들어오면 익숙하지 않은데, 시니어의 사회 활동을 돕는 산업도 주목해야. 요즘 책을 다 읽을 시간도 없죠. 그래서 알아서 또 색깔을 집어여서 이것만 읽으시라 바쁘신 분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니어의 사회활동을 돕는 산업도 주목해야 한다. 시니어 세대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앞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 또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 또한 그 첨단 기술과 함께 성장한 실버 비즈니스. 실버 비즈니스. 이거 좀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시니어를 위해서 직불 카드를 또 출시했군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은 초고령 사회. 위기죠. 저출산으로 기회를 동시에 하는 초고령 사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AI, 다양한 첨단 기술 가운데 실버 비즈니스에서 활용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AI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인데요.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선도하는 뿌리산업의 지킴이 요거는 이제 보존 메탈 대표를 이게 등장시켜서 자 성공 비결을 볼까요? 보존 메탈의 성공 비결은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설비 투자를 했군요. 도동준 씨 새로운 원자재 수급 관리 전략을 돕는 마인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좀 돈을 좀 내야지 실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상생 가치 앞세워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선도한다. 우리나라 보안이 좀 센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안이 세지 않으면 북한의 또 해킹이 가장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해커들이 북한에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사 작용으로서 보안 솔루션이 좀 센 편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북한은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이더리움, 그러니까 코인이 많다고 그럽니다. 거의다가 해킹을 통해서 세계 보유 3위라고 하는데 어떤 해킹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부분에서 참 놀라웠습니다. 네. 그런 기사를 보고 참 혀를 찬 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위넷 시스템 주요 성공은 매출액이 2004년 135. 이건 이제 회사 소개니까. 한국의 가계 부채는 안전한가 이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신뢰성 우리가 이제 활자화된 거를 맹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건지 통계의 그 오류도 있습니다. 평균의 오류, 통계의 오류. 우리가 늘 봤을 때 평균은 맞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평균이란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수치와 도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인데 믿을만 할까요? 믿겠습니다. 조금 가계부채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이제 이 자료가 2027년 이후 분기별 GDP와 가계부채 규모입니다. 분기별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뭐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가계부채, 가계신용이란 경제 주체인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제약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외상, 거래인, 판매, 신용을 합한 금액을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외상이죠. 외상. 외상을 또 멋지게 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상 준 다음에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자 중간에 지금 현재 공시 요거는 이제 보험사의 공시율은 2.2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정 공시율이고 변동 공시이율하고 같이 보험에서 사는 거고 그렇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해서 모든 상품에 적용을 잘 체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4월 현재 기준금리는 미국은 4.33 정도 되고 일본은 0.5%입니다. 한국은 0.25%죠. 이게 이제 6월 정도에 다시 금통위에서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은 3년 만기가 2.3%. 그러니까 사실 고정금리, 공시이율,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공시이율하고 이것도 고정금리가 있고 국채 3년 만기면은 좀 높긴 합니다. 그 3년 만기 회사채가 2.9%입니다. 국채보다 좀 회사채가 높죠. 그리고 이제 2008년 미국의 서브 모기지 왔을 때는 안 좋은 채권은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뭡니까? 부동산 전반 LTV에 대해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미국까지 그 땅덩어리가 큰 나라하고 땅덩어리가 적은 나라에서 평생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인 사람들 많죠. 또 많이 그 빚을 지우면서까지 집을 거의 뭐 평생 대출금 갚다가 다 갖고 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분들도 많죠. 자 이렇게 보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된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을 구입할 시기인가? 32일간 34일이라고 그랬나요? 토제를 그 오세훈이 시장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나비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압승계 미리 할까 사후에 할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압승계 제도의 특성 현재는 600억까지 비과세죠. 600억 정도 600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로 보통 그 여당 야당에서 10억까지는 비과세로 재산 상속도 10억까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18억까지 얘기했는데 여당에서 20억까지 상향해서 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는 한 20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자 이거는 가압승계입니다. 가압승계 제도의 특징과 차이. 경영주기로 예측해본 증여 시기.
잊어먹기 전에 이제 어차피 뭐 주저리 막 블러블러 떠드는 거니까. 자, 요즘은 증여나 상습보다도 매매를 통해서 가업 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00억이라 그러면 크게는 막 2배 이상 차이 나는 정도, 감정가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걸 철저하게 이제 분석해서 사후에 세금을 매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눈먼 돈 약간 그 법망을 피해가서 이득이 될 만한. 또 기업인들은 하나 에어로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상속을 이루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취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세대와 시대를 잇는 노년 SNS. 그렇습니다. 뭐 동창회도 있고 요즘 뭐 재밌습니다. 살라 그러면 돈만 있으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난리 법석을 쳐도 뭐 어디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끔 있긴 하지만 경계를 넘어 세계를 공감하다. 회사로 간 인문학의 요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리더십의 본질은 단순한 관리, 통제를 넘어 혁신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라티노 이노바티오에서 유래된 혁신, 경계 밖에 있는 새로운 것, 노바 안으로 넣는다는 뜻. 중요한 것은 익숙했던 고정관념을 넘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혁신을 넘어 요즘은 이제 또 피벗이란 말입니다. 피벗도 굉장히 뭐 잘 알고 있죠. 농구에서 나온 용어인데 한 발을 여기다 두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두 발 뛰면은 공을 쥐고 두 발을 다 발을 뛰게 되면은 3스텝 파울이기 때문에 한 발은 여기다 두고 한 발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발을 중심으로 그 강력한 변혁에 가까운 변혁이죠. 그다음에 혁신, 변혁. 혁신을 넘어 변혁의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뭡니까? 일단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뭐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쉽고 가상화폐 입문자는 쉽고 친절한 가이드. 비트코인, 디지털 금, 그래프를 보면 스마트 플랫폼 이더리움. 빠른 소금은 엑셀 알파. 그래서 한번 쭉 인간의 그 시냅스는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한 860개, 860억 개의 그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냅스가 1000조개입니다. 뭐 지금 뭐 와닿지 않죠? 1000조개라 그러면 은하수 별 수만큼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 2, 3%밖에 아주 안 쓰는 사람은 뭐 1%도 안 쓰겠지만은 어렸을 때의 뉴런이 한 1000억 개에서 나이 들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억 뭐 술을 또 많이 마신 사람은 뇌가 또 수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꾸 나이 들수록 자꾸 그 전두엽을 자극하고 새로운 거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에 있던 것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쉼없이 내 신경 가소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뇌는 세포가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개발하지 않는 세포가 무척 많기 때문에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은하계 별만큼이나 세포 뉴런 시냅스가 있고 또 엄청나게 8억, 1000억 개가 되는 그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발 마사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노교수 한의학에서는 귀를 잘 만져주고 발바닥을 자꾸 쳐주면 오래 산다고. 건강에 그 귀하고 발바닥에 가장 자극해주고 또한 그 만세를 많이 부르면 또 만사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발톱 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예술 여정, 예술파 컬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독과 제목만이 그 강렬한 색채의 향연, 철학을 담다. 고독과 창조의 시간을 보내며 철학산에서 다시 태어난 예술가 김종학 PD 워낙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번 달 세계 럭셔리 레이지어트 우리 초등학교 동창은 톰 크루즈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배도 굉장히 배도 크루즈 여행 갔다 왔는데 혼자 갔다 왔다고 합니다. 톰을 데리고 가야지 톰 크루즈 맞을 텐데 톰이 없는 상태에서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다고 사진도 하고 엄청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 이상 늙지 않고 다시 젊어지는 방법은 전두엽을 자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뇌에 노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월간지 웰스 내용이 아주 탄탄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덤벼봐라. 초기령 사회. 퍼플 오션, 블루 오션도 아니고 퍼플 오션입니다. 퍼플, 레드 오션, 블루 오션, 퍼플 오션. 자, 행복한 저녁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